발리의 대표적인 럭셔리 초호화 5성급 리조트.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석양, 그리고 열대숲이 어우러진 축구장 90개와 맞먹는 거대한 사이즈의 리조트. 락바를 비롯한 명소와 특히 수영장만 14개가 있는 리조트. 오늘은 발리 아야나 리조트에 대해 알아볼 텐데, 룸 종류부터 각종 부대시설과 꿀팁까지 총정리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자, 그럼 발리 아야나 리조트로 같이 떠나볼까요? 아야나 리조트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가격순으로 살펴보면 가장 저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숙하는 가성비 좋은 림바,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고 높은 위치에 있어 전망이 좋은 세가라, 오션뷰 객실이 많고 각종 부대시설이 몰려있는 아야나 리조트, 독채 풀빌라가 있어 프라이빗하고 신혼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빌라스. 위 4가지 리조트를 가격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가성비 있고 대중적인 림바는 비수기 1박 20만원대로 투숙 가능하고, 림바의 의미가 숲으로 리조트 내에서 열대우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객실 내부는 42제곱미터의 큰 룸으로 테라스에서 숲이 보이며 화장실이 넓고 특히 욕조가 크고 원형인 것이 인상적입니다. 림바의 가장 큰 단점은 위치인데, 아야나 리조트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있어 락바와 쿠브비치, 아야나 메인 풀장을 가는데 꽤 먼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리조트에서 10분 간격으로 운영 중인 셔틀버스를 타면 가장 먼 쿠브비치까지 20분이면 도착하기에 참고 바랍니다. 세가라 리조트는 비수기 1박 30만원대에 투숙 가능하고 2022년에 완공된 가장 최신식 객실입니다. 객실 내부는 원목과 화이트를 사용해 모던하고 깔끔한 객실이며, 다른 곳에 비해 사람이 많지 않아 쾌적하고 조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야나 리조트는 비수기 1박 30-40만원대에 투숙 가능하고, 가장 큰 풀인 아야나 메인풀과 아이들이 놀기 좋은 키즈풀이 있으며, 바다와 근접한 위치로 오션뷰 객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피니티 풀인 오션 비치풀과 락바를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리조트 내 여러 부대시설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위치와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인 리조트입니다. 객실 내부는 발리 전통적인 느낌을 살린 클래식한 느낌으로 어두운 목조를 사용한 침대와 소파가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빌라스는 전객실 풀빌라로 비수기 1박 90만원대입니다. 빌라스에는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리버풀이 있고, 로비에는 객실로 가는 길까지 아름다운 조경이 꾸며져 있어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인 풀빌라 객실은 500제곱미터로 넓고 시원하며, 특히 프라이빗 풀에서 오션뷰를 감상하며 수영할 수 있기에 주로 신혼여행객들이 플렉스로 투숙하는 객실입니다. 아야나 리조트 4가지 객실 어디에 투숙하든지 리조트 내에 있는 모든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가성비인 림바에서 투숙을 추천드리며, 14개의 수영장과 락바, 쿠브비치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면 못해도 2박 이상은 투숙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홈꿀찌꿀은 림바에서 2박 투숙했으며, 림바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림바 입구에 있는 로비 건물이 크고 웅장해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로비 내에 여러 개의 소파와 테이블이 있어 잠시 휴식하기 좋고, 한켠에 테이블 위에 물이 있는데 이곳은 유명한 포토존으로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에 대기하는 도중 사진은 필수이며, 특히 선셋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체크인을 위해 로비에 도착하면 환영의 의미로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며 기다리는 동안 물수건과 웰컴티를 제공해줍니다. 체크인 시 여권이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디파짓이 1박당 150K로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하며, 체크아웃 시 현금을 돌려주거나 카드 취소해줍니다. 스파나 탈라소 테라피가 포함되어 있다면 체크인 시 미리 예약은 필수이고, 특히 체크인할 때 락바 방문 시간은 필수로 예약해야 하는데 선셋 시간이 가장 인기 있으니 미리 예약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크아웃 후 아야나 리조트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면 로비에 짐을 맡기고 당일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야나 리조트가 9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900회 이상의 크기로 여러 부대 시설이 곳곳에 흩어져 있기에 필수로 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트램은 7시에서 22시까지 운영되고 배차 간격은 5에서 10분이며 리조트 내에 총 8개의 정류장을 순환해서 돌며 한 구간은 짧으면 2분, 길면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용객이 많이 없는 이른 오전과 늦은 저녁은 작은 트램을 타는데 그 외에는 보통 큰 트램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트램의 순환 코스를 알려드리면 큰 풀장과 조식 토게 레스토랑이 있는 림바 로비 정류장, 바로 옆 와나 로비 정류장을 거쳐 혼젠 사카 정류장, 세가라 리조트가 있는 세가라 로비 정류장, 락바와 오션 비치풀을 가기 위해 내리는 아야나 로비 정류장, 탈라소 테라피와 스파를 받을 때 내리는 스파 로비 정류장, 리버풀과 풀빌라 객실이 있는 빌라스 로비 정류장,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비치인 쿠브 비치 정류장이 있습니다. 트램은 정방향과 역방향 두 방향으로 운영되며 트램의 앞면에 쿠브 비치 방향인지 림바 방향인지 적혀 있습니다. 트램의 도착 시간은 아야나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기에 앱으로 실시간 트램의 위치를 체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쿠브 비치는 투숙객 전용 비치로 리조트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야 갈 수 있으며 가는 길에 원숭이 서식지가 있어 운이 좋다면 셔틀버스에서 원숭이 먹이 주는 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려 쿠브 비치로 내려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갈 수 있지만 계단을 이용하면 한참을 내려가야 하기에 엘리베이터 탑승을 추천드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바라본 쿠브 비치 전경은 정말 아름다운데 절벽을 깎아지른 해변과 큰 바위 그리고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보입니다. 내려가서 비치 쪽으로 걸어가면 파라솔과 선베드가 있으며 투숙객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치바가 있어 각종 드링크도 주문이 가능한데 콜라 한 캔에 70K, 칵테일 한 잔 200K, 빈땅 맥주가 100K로 상당히 비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발리 바다 중에서 맑은 편이나 파도와 물살이 센 편으로 오전에는 그나마 햇빛이 덜하고 오후로 갈수록 강렬해 해수욕을 한다면 이른 오전에, 태닝과 선셋 감상은 오후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아야나 리조트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면 락바이며 락바는 아야나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방문하는 발리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절벽 아래에서 끝없이 펼쳐진 인도양과 선셋을 볼 수 있어 유명합니다.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리면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소매, 탱크탑, 비키니 등의 옷차림을 입은 경우와 주류 프린팅이 된 옷 등을 입은 경우는 입장이 제한되며 보안상의 이유로 큰 가방이나 배낭을 가지고 입장은 불가합니다. 락바에서 주로 선셋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가장 인기 있고 붐비는 시간대로 햇빛이 너무 강하기에 객실 내에 있는 우산을 챙겨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락바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직선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내려간 곳에서 다시 직원이 배정해주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참고로 아야나 락바에서 가장 유명한 라운드 데크는 VVIP석으로 아야나 빌라스에 머무는 투숙객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투숙객은 그 외의 테이블 자리로 안내되는데 미니멈 차지는 없으나 음식이나 음료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콜라 한 캔에 120K, 칵테일 한 잔 200에서 300K, 맥주 한 캔에 120K이며 다른 음식들도 가격이 상당한데 그나마 가성비 맥주 안주로 치킨윙 대여섯 조각에 120K, 오징어 튀김 125K이며 식사보단 가벼운 핑거푸드를 추천드립니다. 락바에서 바라보는 인도양의 선셋은 정말 황홀한 광경으로 본인 자리뿐만 아니라 라운드 데크를 바라보는 것도 아름다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선셋과 함께 인생샷 많이 남기길 바라겠습니다. 리조트 내에 총 14개의 수영장이 있어 투숙 중 전부 다 방문하기 어려워 크게 4가지로 특징을 분류해드릴 테니 취향껏 방문하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션 비치풀로 락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풀장에 몸을 담그며 노을을 보는 선셋 명소로 주로 선셋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이 많고 선베드 자리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선베드까지 맞고 싶다면 오후 3시 전에는 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야나 인생샷 명소인 리버풀로 수영장으로 운영되는 시간은 06시 30분에서 19시까지 운영하지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06시 30분에서 9시까지이기에 대기줄이 짧은 조식 먹기 전 이른 오전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인생샷을 위해서는 몇 가지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 먼저 이곳에서 대기표를 나눠주니 대기표 먼저 받아야 하며, 풀장 안에는 순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포즈를 취하며 사진 찍어주는 사람은 저 위에서 대기했다가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사진 찍는 시간은 보통 1, 2분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직원이 제지하고, 사진 찍을 때 주로 엎드려 있는 포즈와 난간에 걸터 앉은 포즈를 많이 취하니 미리 여러 포즈들을 생각해서 제한 시간 내에 많은 인생샷 찍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수영이 가능한 패밀리 풀로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림바에 있는 림바풀과 아야나 리조트 앞 메인풀, 세가라의 세가라풀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특징을 살펴보면 림바풀은 다시 3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윗칸은 성인 전용 풀이며 그늘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맨 아래 칸은 작은 슬라이드가 있고 풀사이드 바가 있으며 넓고 수심이 깊지 않아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습니다. 중간 풀도 역시 부분적으로 그늘이 있고 넓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습니다. 림바풀은 그늘이 있는 오전이나 해질녘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아야나 메인풀은 아야나 로비에서 계단으로 5분 정도 내려오면 되는데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층은 인피니티 풀로 넓고 직사각형 모양이며 선베드도 넉넉하게 있어 수영하다 바다를 바라보며 쉬기 좋습니다. 아래층은 로어풀로 아까 메인풀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 수영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수심이 깊어져 주의해야 하는 곳으로 이용객이 많지 않아 찐 수영하기 좋은 곳입니다. 로어풀 옆에 작은 키즈풀이 있고 수심 0.6m로 영유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하기 좋습니다. 메인풀은 오션뷰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림바풀에 비해 그늘이 많이 없어 이른 오전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가라 리조트의 세가라풀은 리조트 바로 앞에 있어 세가라에 투숙하는 분이라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수영장입니다.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건물을 따라 풀이 이어져 있으며 풀이 건물 내부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입구 근처에 동그란 풀은 작지만 바로 뒤에 건물이 있어 오전까지는 풀장에 그늘이 생겨 피부 걱정 없이 놀 수 있고, 건물 안에 있는 풀은 그늘져 있어 오후에도 피부 걱정 없이 물놀이 할 수 있어 세가라 풀은 오전 오후 어느 때 다 방문해도 그늘이 있기에 특히 오후에 그늘에서 수영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풀이 두 군데 있으며 아야나 림바 건물 꼭대기에 있는 유니크 풀은 11시에서 23시까지 운영하며 아이들은 17시까지 수영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수영을 즐기는 것보단 가볍게 수영장에 몸을 담그며 음료와 함께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다른 스카이풀은 세가라 리조트 건물 꼭대기에 있는 루나풀로 유니크 풀과 마찬가지로 수영보단 음료와 함께 분위기를 즐기는 곳이며, 특히 루나풀에서는 오션뷰 전망이 보이기에 해질녘의 락바나 오션 비치풀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은 루나풀에서 선셋 감상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야나 리조트에서는 조식 포함 투숙을 추천드리고, 조식당으로 갈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레스토랑 토게는 림바 1층에 있고, 아야나에서 가장 많은 음식 가짓수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기에 잠시 조식 메뉴를 살펴보면 이용객이 가장 많다는 단점이 있으나 테이블 수가 많기에 길지 않은 웨이팅 끝에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실내석이 많지만 실외 테이블도 있으나 실외는 덥고 벌레가 있어 실내 테이블에서 식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야나 로비에 있는 레스토랑 파디도 조식 레스토랑으로 연못과 테라스 정원으로 둘러싸인 오픈에어 레스토랑입니다.
아름다운 뷰를 보며 식사할 수 있어 인기 있는 곳입니다. 주요 메뉴는 발리 현지식과 아시아식으로 특히 아시아 음식 중 인도 음식, 태국 음식을 비롯해 한식과 일식, 중식까지 있으며 잠시 조식 메뉴를 살펴보면 아시아 푸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할 만한 곳입니다. 다만 빵이나 디저트 종류는 톡에 비해 적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가라 리조트에 있는 레스토랑 카랑 역시 조식이 가능한데 톡의 레스토랑과 컨셉은 비슷하나 규모와 음식 가짓수가 적고 좌석도 적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크게 붐비지 않아 혼잡함이 싫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전체적인 레스토랑 분위기가 발리스럽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리조트 내에서 중식과 석식을 해결해야 하기에 레스토랑 두 곳을 추천하면 첫 번째는 일식 전문 레스토랑인 혼젠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림바와 세가라 사이에 있는 혼젠 사카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레스토랑 가는 길은 마치 발리의 숲길을 걷는 느낌이며 레스토랑 내 외부는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가격도 리조트 내부 레스토랑 치고는 합리적으로 텐동이 230K, 초밥 8피스 360K, 가츠동 170K, 소바가 175K이며 주문한 음식에서 20% 정도의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저희는 야끼 우동과 가츠동을 주문했으며 맛도 한국에서 먹는 일식 정도는 되기에 무난하게 맛있으며 특히 친절했던 직원들의 모습에 기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식 전문 아얏 아발론으로 림바 앞에 있습니다. 주요 메뉴는 쉬림프 덤플링 50K, 프라운 덤플링 60K, 마파두부 145K, 크림새우 300K 정도 추천드리고 특히 딤섬 맛집으로 딤섬은 점심 한정으로 판매하니 참고 바랍니다. 겉바속촉의 딤섬을 맛보고 싶다면 아얏 아발론을 추천드립니다. 아야나에서 2박 이상 투숙하면 특전호로 제공되는 탈라소 테라피는 일반적인 스파와는 다르게 물속에서 받는 마사지입니다. 트램으로 스파 로비에 하차 후 걸어가면 기념품 샵이 보이며 이곳에서 간단히 티를 마실 수도 있고 아로마 오일이나 커피 등의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 샵을 지나쳐 직진하면 스파 받는 곳이 나오며 들어가기 전 비키니나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데 수영복이나 래시가드를 추천드립니다. 총 12가지 코스로 진행되며 쉽게 설명하면 워터파크 실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강한 수압으로 마사지해주는 것의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정가는 1인 450K이나 본인 돈을 내고 받는 것은 비추이며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사카 뮤지엄은 말 그대로 리조트 내의 작은 박물관으로 트램을 타고 혼젠 사카 정류장에 내려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합니다. 멋진 외관에 깔끔한 내부 시설로 투숙객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운영 시간은 매일 10시에서 18시까지로 17시 30분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발리의 다양한 설화와 전통 행사인 예피데이 등에 대해 알 수 있고 발리와 관련된 악기를 비롯한 전통 문화재도 볼 수 있으며 발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설명서도 있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발리 초호화 5성급 아야나 리조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의 리조트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이어서 발리의 다른 가이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가이드를 제작하는 그날까지 쿵꿀찌꾸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